이번 시간에 우리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의 보안 약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검을 이제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SQL 삽입이다, 자원 삽입이다,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격에 취약해진다고요. 그때 이제 어떤 보안 약점들이 있는지 그것 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이제 SQL 삽입, SQL 인젝션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얘는 말 그대로 SQL을 그냥 삽입해 버리는 거예요. 요 SQL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조작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죠. 해서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SQL을 삽입을 해요. 삽입을 해서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를 이제 유출하고 변조하고 관리자 인증을 우회하는 그런 이제 보안 약점을 보고 우리가 이제 SQL 삽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적 쿼리 그러고 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동적 쿼리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리어 코드를 이제 문자열 변수에 넣어서 조건에 따라서 지리를 이제 동적으로 변경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동적 쿼리라고 했죠. 해서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SQL문이 변경이 된다고요. 그런 이제 동적 쿼리를 이제 사용할 때 우리 입력 데이터에다가 예어가 됐든 특수 문자가 됐든 이런 게 아예 이제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필터링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이제 SQL 삽입을 못하게 우리가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QL 삽입이라는 거는 우리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SQL을 직접 이제 삽입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정보를 이제 유출하고 변조하고 관리자 인증을 우회하는 그런 보안 약점이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이제 시스템 내부에 사용하는 그런 예어가 됐든 아니면 특수 문자 이런 게 아예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런 게 우리 SQL 삽입, SQL 인젝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이요. 얘는 이제 데이터의 입출력 그 경로를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작을 해서 서버 자원을 이제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약점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특정 경로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C 드라이브에 역슬래시에 우리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어떤 특정 폴더에 슬래시 쓰고 어떤 특정 폴더에 슬래시 어떤 특정 폴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로를 이제 조작을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역슬래시가 됐든 슬래시가 됐든 점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아예 이제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면 경로 조작을 이제 아예 할 수가 없다고요. 해서 사용자 이제 입력값을 식별자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경로 순회 공격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필터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경로 순회 공격하고 나왔죠. 경로 순회라는 게 뭘 얘기하냐? 경로 이제 탐색할 때 우리가 이제 슬래시, 역슬래시, 점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런 기호를 이제 악용을 해서 허가되지 않은 그런 파일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경로 순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런 기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예 못 쓰게 그렇게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방지를 해 줄 수 있어요. 해서 얘는 말 그대로 데이터 입출력 그 경로를 이제 조작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요. 얘는 이제 XSS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웹페이지에다가 악의적인 그런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방문자들의 이제 정보를 이제 탈취를 하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보안 약점을 보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삽입한다. 그렇게 나왔죠. 이 스크립트라는 게 뭘 얘기하냐? 우리가 특정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수행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그런 처리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를 보고 우리가 스크립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에는 처리 절차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악의적으로 그런 처리 절차를 임의로 막 변경을 시켜서 그런 스크립트를 이제 삽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방문자들의 이제 정보도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런 기능이 이제 수행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악의적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아예 삽입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이런 스크립트를 이제 우리가 삽입할 때 우리가 이제 HTML 태그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스크립트,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이제 삽입을 하려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HTML 태그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사용을 제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특수 문자 같은 것들, 이런 문자가 만약에 입력이 됐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아예 그냥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해서 악의적으로 스크립트를 이제 삽입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방지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이요. 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운영체제요. 우리 서버급 컴퓨터에서 보통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운영체제에 보게 되면 우리 유닉스라는 그런 운영체제도 있고요. 우리 리눅스라는 그런 운영체제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그런 명령어들 있죠. 그런 명령어를 우리가 삽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입력값을 이제 통해서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 명령어의 실행을 이제 유도함으로써 권한을 이제 탈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장애를 이제 유발하는 그런 보안 약점을 보고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스템 명령어가 아예 이제 전달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외부의 이제 입력값을 검증 없이 내부 명령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우리가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형식의 이제 파일 업로드요. 얘는 이제 악의적인 그런 명령이 이제 포함된 그런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 이제 업로드를 해요. 업로드를 시켜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이제 손상을 주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안 약점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업로드가 아예 안 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해서 업로드되는 그런 파일들에 대해서 확장자를 이제 제한시켜 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크립트 파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확장자를 보게 되면 ASP다, JSP다, PHP다 해서 그런 이제 확장자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은 아예 이제 업로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파일명을 전부 다 이제 암호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와 이제 파일 서버에 경로를 아예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실행 속성이 안 되게 실행이 아예 안 되게 실행 속성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되지 않은 URL 이제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이요. 얘는 이제 입력값을 이제 사이트 주소를 만약에 받았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이제 조작해서 방문자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그런 이제 보안 약점을 보고 얘기하는데 연결되는 그런 외부 사이트 주소를 우리가 이제 화이트 리스트 그런 걸로 이제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요. 얘는 이제 연속된 그런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할당된 그 메모리의 범위를 이제 넘어선 그 위치에서 자료를 이제 읽거나 쓰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보안 약점을 보고 우리가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오작종을 이제 유발을 시키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켜서 공격자가 프로그램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보안 약점을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 버퍼를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이제 버퍼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설정된 그 범위 안에서만 그 내에서만 올바르게 이제 읽거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과 관련된 이런 보안 약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 이제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설명 같은 것들 이런 거 이제 하나 써놓고 이게 뭐에 관한 설명이냐 그렇게 충분히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약점이 있으니까 각각이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